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자, 왜 사람들은 쉐도잉을 하고 나도 쉐도잉을 해야 되나?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학습과 드라마학습이라는 건 쉐도잉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이 드라마라는 이 매체를 교재로 선택을 하셨다면 당연히 소리학습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여러분의 어휘가 부족하거나 스펠링 혹은 한자를 자주 틀린다면 드라마 학습 말고 다른 걸 선택하셨겠죠. 그럼 드라마로 학습한다는 게 뭔지부터 생각을 좀 해봅시다.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별거 아닙니다. 드라마로 학습을 하겠다는 거는 드라마를 교재로 쓰겠다는 뜻이에요. 책 대신 드라마로 학습을 하겠다는 그 의미만 있어요. 그럼 쉐도잉이라는 건 뭐냐? 쉐도잉은 그림자처럼 따라가면서 따라 말한다라는 어떤 디테일한 학습 방법이고, 이때 여러분의 교재는 드라마여도 되고 일반 교과서로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쉐도잉으로 어떤 외국어를 학습하겠다라고 했다면은 드라마를 많이들 선택을 하셔서 그렇지, 쉐도잉이라는 거는 드라마를 하세요가 아니라 쉐도잉은 이걸 하는 목적이 카피해 있는 거예요. 외국어 학습은 장기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왜 내가 드라마를 선택하고 왜 내가 쉐도잉이란 방법을 선택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쉐도잉만 하려고 하면은 중간에 되게 현타가 크게 옵니다. 하루에 1시간 달리면은 살 빠지는 거 막연히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냅다 달리기만 하면은 힘들어요. 어느 정도 초반엔 효과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긴가민가 하고 그냥 변화가 오는 기분도 안 들고 그냥 이 방법대로만 하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외국어 학습은 다이어트랑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했었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잖아요. 당연히 한 개의 운동만 알려주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운동 전략을 잘 짜주세요. 누군가 프로분이 말하는 어떤 운동 루틴이 있어요. 운동 초보는 그냥 그거 따라서 하시면 돼요. 운동은 특히 다이어트 같은 경우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그걸 장르를 정말 잘 나눠서 프로가 루틴을 만들어줬어요. 무릎이 아픈 사람이 해도 되는 운동 루틴, 층간소음 없이 해도 되는 운동 루틴,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진짜 영상 올리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야 돼요. 외국어 학습법도 사실 다이어트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조금 아쉬운 건 방법이 너무 적어요. 운동법은 그걸 프로가 잘 배합을 해요. 운동 많이 해보신 분은요 아마 아실 거예요. 층간소음 없이 운동하는 어떤 루틴이 이 중에 한 운동이 무릎 아픈 사람이 해도 되는 운동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겹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의 운동이 아니라 프로는 이걸 하나만 봐도 얘는 층간소음 안 들어가지, 얘는 무릎 안 아프지,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언제든지 테마에 맞춰서 즉석에서 루틴을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얘가 시험 목적인지 회화 목적인지에 맞춰서 배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운동법 대신 외국어 학습 방법은 루틴은 정말 없어요. 방법은 되게 많은데요. 발음을 공부해라. 발음을 하지 말아라. 문법 공부를 해라. 문법을 하지 말아라. 쉐도잉을 해라. 쉐도잉을 하지 말아라. 저는 이런 말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세요 라고 들려요. 그러니까 뭔가 딱 하나의 운동법만 알려주는 거죠. 이런 영상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자,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살이 빠집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잘못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제대로 하는 진짜 방법. 이런 분들은 윗몸 일으키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 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쉐도잉 하면 외국어 잘합니다. 쉐도잉 잘못하면 저처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쉐도잉 하면 안 맞습니다. 쉐도잉의 실패 이유, 쉐도잉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완벽한 포즈로 하는 윗몸 일으키기가 아니라 살 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쉐도잉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외국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쉐도잉이라는 게 대체 뭐고 그걸 왜 해야 되고 그걸 했을 때 어느 부분의 능력치가 올라갈 거고 그걸 올리기 위해서 난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쓸 건지 나 같은 성격에는 좀 변형을 시킬 건지 아니면 똑같은 능력치를 올려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내가 선택할 건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쉐도잉을 하는 사람은 대체 어느 부분에 목마름이 있어서 이걸 선택을 했을까요? 대부분 소리예요. 결국은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 나 소리가 약해 해야 되겠어 하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리스닝 훈련이 반드시 쉐도잉이어야 하는가?
쉐도잉 말고 다른 리스닝 방식의 차이는 뭐지? 왜 쉐도잉이어야 하는 거지? 늘 고민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쉐도잉은 그림자처럼 따라하기가 아니라 오히려 카피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도 최대한 원음과 똑같이 카피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카피라는 방법을 말하는 게 더 전달이 쉽다고 생각을 해요. 쉐도잉이란 용어보다는 카피를 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쉐도잉이거든요. 카피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외국어 소리학습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쉐도잉을 하면 느는구나가 아니라 쉐도잉이라는 건 소리를 완전히 카피하라는 거구나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물론 센스 있고 척하면 척하니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쉐도잉을 하라고 해도 카피를 하라는 거지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그냥 잘 하면 돼요. 그분들은. 저는 수업 시간에 카피를 하라고 하지 쉐도잉을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쉐도잉이란 그 용어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처럼 따라가기라는 방법 때문에 스타일을 살짝 변형을 한 건데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아요. 제 소리학습 방법도 카피를 하기는 할 거예요. 용어를 그냥 다르게 쓴 것 뿐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또 생기죠. 그러니까 쉐도잉이 카피를 하라는 거고 카피를 하는 게 맞는 거면 쉐도잉을 해도 되는 건데 왜 누군 성공하고 누군 실패하는 건지. 요거는 산책만 해도 살 빠지던데 라고 말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딱 맞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건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식사도 좀 신경 쓰고 막 되게 다이어트를 하진 않지만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보다는 움직이는 시간이 좀 많고 직장 갈 때도 걸어서 가요. 그냥 본인 기준에 그게 평범한 생활이에요. 그리고 자신한테 좀 특별한 시간이 하루에 2시간씩 산책을 해요. 산책할 때도 팔을 좀 휘두르고 걸을 때 움직임도 좀 신경 쓰고 가끔은 가볍게 뛰기도 하고 숨차게 빠르게 걷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친구예요. 주변에서 너 어떻게 그렇게 날씬해? 라고 물어보면 나 하루에 2시간씩 산책해. 이것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본인 기준에선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거든요. 회사 갈 때 당연히 걸어가지. 나는 그게 보통인데. 식사? 나 그렇게 과식 안 해. 그게 나한테 보통인데. 그럼 저는 산책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시간 동안 산책을 한다고? 나도 해야지 하고 슬리퍼 끌고 우리 집 아파트 앞을 어슬렁거리다가 와요. 누군가는 산책만 했다고 들어도 그 이면의 식사 조절 같은 주변 환경을 알아서 맞추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하나하나 떠먹여주지 않으면 진짜 문자 그대로 산책만 하고 오면서 왜 살 안 빠지지? 제 이상한 방법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저는 제 방식의 루틴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2시간 산책하시고요. 하루 3번 제 시간에 먹으시고요. 식사는 현미밥 하시고 회사까지 걸어가 가시고 산책할 때 숨이 가쁘게 찰 정도로 걸으시고 손을 휘저으시고 라는 세부 루틴 다 알려드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들으세요? 이걸 누가 다 해? 이거 누가 어떻게 다 해? 여기까지만 하자. 아니면 그냥 한 개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찾아 헤매자. 일로 가지 않으시나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외국어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다 알려주세요. 정말 다 알려주세요. 근데 안 해요. 알려줘도 안 해요. 그걸 선생님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한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걸 찝어서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길게 얘기해줘봤자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포인트 되는 것만 알려주라고 이렇게 대꾸가 들어오거든요.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정답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면은 그냥 건강해질 것 같은 선택지만 계속 고르면 돼요. 근데 이거 안 하실 거잖아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의 의지에 약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한테 딱 맞는 뭔가 되게 획기적인 뭔가를 내놓아라. 이런 기분 들지 않나요? 안다고요. 저도 다이어트 맨날 실패한다고요. 학생들 중에서는 방법만 열심히 질문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바이바이 한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고요. 그건 실제로 현역 선생님들은 너무도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말이에요. 너네가 공부 안 하잖아. 그럼 여기서 또 학생들과 싸워요. 아니 우리도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저도 일본어 쪽만 선생님 위치고 다른 외국어는 다 학생 위치라서 너무 잘 이해해요. 근데 나름 열심히 해서 나름이 나온 시점에서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름이 나왔다는 거는 이미 우리도 알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이 학습 방법이 이거다 하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전체 도면을 이해하고 이걸 완성하면 집이 나올 거라는 걸 상상하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일단 벽돌부터 쌓아. 그럼 뭐라도 되겠지 하고 그냥 쭉 가고 있다고 그랬던 걸 우리도 알고 있을 거예요.
설계도를 보지 않고 일단 벽을 지으라고? 일단 벽돌 좀 갖고 와봐 해서 토대도 안 만들고 일단 쌓아 올리고 있는 섀도잉을 하면 당연히 무너지죠. 처음에는 벽돌이 올라가니까 오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벽같이 생긴 뭔가가 있고 이게 집이야? 지붕 대충 얹으면 되나? 하는 상태에서 멈추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섀도잉을 실패하시는 분들 보통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요. 첫 번째, 이름은 섀도잉이 맞아요. 이름은 섀도잉이 맞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을 발휘해버린 것. 가장 대표적인 거가 드라마 대본 직접 안 쓰고 대본 출력해서 열심히 따라 읽는다. 가장 듣기를 잘할 수 있는 대본 쓰기 시간을 날렸어요. 그러면 날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대본을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듣고 백지상세에서 대본을 쓰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게 효과가 엄청 크니까요. 그럼 그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듣기가 아주 부족할 거예요. 그럼 그 듣기에 부족한 구멍을 다른 부분에서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그냥 열심히 읽기만 해요. 따라 읽는 거하고 카피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제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노래 하나를 노래방에서 부른다고 가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듣기를 하긴 하는데 본인 소리를 안 들어요. 드라마 등장인물 소리만 들으면 나는 그냥 듣고 판단하는 귀만 생겨요.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본인의 소리도 가장 열심히 들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 노래 정말 잘하는 가수의 노래를 틀어놓고 내가 거기에 소리를 얹어서 둘이 같이 노래를 부르면 어느 순간 나 되게 잘 부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가수 노래소리 딱 끄는 순간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나는 따라 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박자만 맞춘 겁니다. 듣기도 카피도 미묘하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에서 뭔가 삐끗하고 형태만 섀도잉을 하고 있다. 드라마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섀도잉이 아닐까요? 이런 형태에만 취하면 당연히 실패하죠. 이 밖에도 레벨이 안 맞는 영상을 골랐거나 너무 특수 상황의 드라마를 골랐거나 꾸준히 안 했거나 습해서 실패하는 이유도 있는데 이 부분은 섀도잉이라는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적인 문제예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께 근본적인 건 알려드렸어요. 섀도잉의 목적은 소리를 카피해야겠다 이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제 소리 학습법도 똑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이제 섀도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거는 그게 이제 너무 일부를 채워주는 방식이라서 그것만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거를 했을 때 채워주지 못하는 또 다른 부가 설명을 또 길게 해야 돼서 저는 이제 큰 드라마 학습이라는 큰 틀에서 요 안에 섀도잉 스타일가 있고 여기 뭐 있고 뭐 있고 하면서 이제 디테일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섀도잉 학습 방법을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은 요게 섀도잉이에요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점점 키워가는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리를 카피하기 위한 훈련법이 조금 세부적으로 잘 짜여진 루틴을 만들면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섀도잉을 하셔도 되고 뭐 나만의 방법으로 카피를 하셔도 돼요. 그중 하나의 섀도잉의 순간은 당연히 있겠죠. 그거 좋은 방법이거든요. 오늘부터 mp3든 드라마 대사든 상관없으니까 쉐도잉이라는 그런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카피만 한번 해보세요. 단 한 문장이어도 괜찮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쉐도잉이란 용어보다 완벽하게 카피하겠어 라고 사고를 바꾸자마자 확 좋아지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카피를 실제로 했을 때 잠깐만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그제서야 처음으로 시행착오가 생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쉐도잉을 조금 삐끗해서 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카피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때 그거 보시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혼자 카피하려고 해봤어. 그랬더니 이게 좀 힘들더라고. 이 영상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나오려나? 라는 상태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키라였습니다.